안녕하세요. 패션힐러 수유리입니다. 저의 방송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옷을 입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화려하고 쓴 옷으로 멋냈다가 아니라 심플한 옷으로 멋있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송을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요 저의 애장품 공개 시간입니다. 제가 굉장히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애장품을 공개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이고요. 둘째, 정체성으로 옷을 입는 것에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 정체성에 맞는 아이템을 이렇게 더할 때 옷 입기가 되게 즐거워지거든요. 저렇게 하면 옷 입기가 즐거워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가늠하실 수 있도록 이 가방의 정식 명칭은 르카바스입니다. 이 르카바스 가방이 지금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2개가 더 있었어요. 2개가 더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제일 처음에 샀던 가방이 2003년에 캔버스 소재로 된 검정 르카바스 백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체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단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가방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친구들 만나기에도 들고 다니기 괜찮은 가방이구나 라는 보자마자 거의 바로 샀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모서리가 구멍이 난 거예요. 너무 달아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가죽 소재로 된 가방을, 근데 이것도 2007년에 샀어요. 보시면 여기 스팽글이 여기 다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가방을 정말 즐겨 들었거든요. 저의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되게 고마운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많은 옷을 버렸는데 제가 진짜 비싼 옷도 되게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제가 10년을 넘게 그렇게 좋아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가방을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가방이 뭔가 형태가 여기 지퍼 여밈도 안 돼 있고요. 형태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뭔가 통통 튀는 거를 좋아하고 로고나 가격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백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강의하러 다닐 때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여기에 책 A4가 딱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A4가 딱 들어가고 지금 제가 맥북을 들고 다닐 때도 맥북이 딱 들어가고 맥북과 소지품을 넣고 다니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예요. 근데 이게 검정색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죠. 이 여유로운 해변색을 좋아하는데 지금 신고 있는 샌들, 그 다음에 이 재킷이 블루와 핑크, 이 여유로운 해변의 색상을 채워주는 엷은 핑크 색상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 블루에다가 핑크, 피치색이 더해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매일 여기 있는 백 중에 하나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다 어울리는 색이어서 샀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렴해서 샀어요. 가장 쉬운 곳은 일단 국내에서는 LF몰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요. 근데 시즌 오프를 한다거나 쿠폰을 여러 개를 모으면 직구를 할 때와 거의 가격이 유사하게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마존 프랑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50유로인가? 그 정도에 샀어요. 그 스웨이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몬드리안 배색, 그 배색을 완성할 때 파페츠에서 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을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상반되는 것끼리 매치를 하면 좀 더 멋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소재가 반짝거리는 소재는 좀 차가워 보이는 소재이고 누벅 소재가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스웨이드 비슷한 것이. 자, 이게 서로 소재가 상반되는구나.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었으면 저는 이걸 안 샀을 거예요. 그런데 가죽이 아니라 리넨이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게 반짝거리는 소재인데 여기가 가죽이면 반짝거릴 것이고 색상이 레드가 안 그래도 강렬한데 소재가 반짝거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바랜 듯한 느낌을 주는 리넨이어서 색상이랑 소재가 좀 느낌이 상반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팽글이랑 바디의 이 재질이 또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스팽글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이나
이 가방을 사랑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낡아서 보기 싫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의 팁인데요. 이 바닥에 제가 서류철 앞뒤 표지 있는 이 플라스틱 판을 바닥 크기에 맞게 잘라서 여기 안에 넣어놓고 썼어. 이렇게 못생겨지거든요, 가방을. 근데 캔버스나 리넨 소재는 정말 가볍거든요. 그 멀버리 베이스 워터백 그 로얄 블루 색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셀린의 러기지백. 근데 그런 가방들 제가 정말 비싸게 사놓고도 이제 한 달 즐거워하고요. 도무지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10년 넘게 나와 함께 할 정도로 한 아이템을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바네사 브루노백 말고는.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정체성과 패션 아이템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조금씩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포스티나 백인데요. 자넬라토의.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얼굴이 되게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몸도 저는 굴곡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여성스럽지 않게 좀 균형을 잡아주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편물 가방에서 디자인을 따와서 만든 자넬라투의 포스티나 백이 되게 좋더라고요. 책 한 권 정도 딱 들어가는 그런 크기예요. 책이랑 간단한 그 화장품 파우치, 휴대폰 이 정도 이제 넣으면 딱 좋은 크기인데 그 160 언저리에 계신 분들 이 포스티나 스몰 사이즈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65 이상이다 보다는 한 사이즈 큰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해요. 샌들 그 브랜드가 어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말 편애하는 브랜드예요. 팔로마 바르첼로라는 브랜드고요. 팔로미타스는 팔로마 바르첼로의 그 서브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보다가 보니까 이 팔로마 바르첼로라는 이 브랜드의 샌들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면서 이 브랜드를 스토킹을 해야겠다. 2015년에 그 SS의 그 컬렉션을 쭉 다 훑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2월 상품으로 내려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정말 그 상품 리스트 딱 뜨자마자 저는 바로 샀어요. 이거를 프로모션 코드 이런 거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화이트 색상을 가장 먼저 사고 이 베이지를 샀고 벨색까지 샀습니다. 파란색 샌들과 그 노란색 샌들도 똑같이 팔로마 바르첼로의 서브 브랜드가 아니라 팔로마 바르첼로 그 제품이에요. 아무 디테일 없이 올 화이트로 입고 이렇게 신발을 신어주면 딱 신발이 정말 포인트가 되고 그러니까 뭐가 약간 엣지 있는 정도예요. 근데 홍대 앞에 가야 될 것 같네요. 흰색 바지를 입고 있어서 좀 덜 현란한데 이렇게 심플한 신발을 신게 되면 멋있다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름 모를 이태리 브랜드들, 스페인 브랜드들 발굴하는 거 되게 즐거워해요.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의 것들을 좀 외국 사이트에서 저는 많이 찾는 편이에요. 제 입맛에 딱딱 맞는 되게 좋은 것들이 국내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커트를 입을 때 이 웨지를 신으면 여기 옆라인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투박해서 또 살짝 중화가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정가에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200유로가 넘었거든요, 처음에. 100유로 초반대에 아마 다 샀을 거예요.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근데 옷 욕심, 가방 욕심보다는 신발 욕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 아이템은요, 선글라스입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같이 선글라스 사러 갈 때 항상 이 브랜드에 가거든요. 젠틀몬스터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선글라스를 원래 샤넬에서만 썼어요. 그놈의 샤넬병. 그런 보잉 스타일 선글라스를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보잉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왜 자꾸 사게 될까? 반대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에는 정말 정직한 사각으로 나와서 사각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 위가 넓고 아래가 이렇게 갸름해지는 이런 형태의 선글라스가 제 얼굴형이랑 반대더라고요. 각진 선글라스를 재미삼아서 한 번씩 껴보면 화들짝 놀라서 바로 벗어버립니다. 이 젠틀몬스터의 이 선글라스는 2014년이었는데 처음에는 딱 봤을 때 너무 큰 거예요. 써본 순간 이건 내 거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렇게 큰 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 모델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모델 이름이 레이지 팬다인데 형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검정과 흰색을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사랑하면서 썼고, 같은 경우에는 보잉 스타일은 아니지만 위가 넓고 아래가 갸름해지는, 이게 갸름해지는 것도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갸름해지지 않고 그냥 동그란 것만 있어, 동그랗게만 되어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써보고 이게 조금 더 갸름하게 떨어져서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딱 써보니까 좀 한국 사람의 이런 얼굴 형태에 무리 없이 잘 맞는다. 20만 원대 후반대에서 훨씬 부담이 덜 하기도 하고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쇼룸에 방문해 보시면 정말 문화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이 젠틀몬스터의 약간 좀 예술적이고 그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제가 마치 흡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즈필드라는 브랜드의 시계고요. 진짜 이렇게 그 알이 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심플한 그런 시계가 없을까라고 찾던 중에 라르송 앤 제닝스라는 브랜드를 찾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100불 정도에 살 수 있는 저렴한 게 없을까를 찾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이 브랜드를 발견을 하고 이 브랜드를 완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이 루즈필드도 사실은 크게 뭐 결격 사유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권해드렸어요. 실제로 컨설팅을. 시계를 이렇게 심플한 거를 이렇게 차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팔찌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 시계 안에 막 디테일이 화려한 거는 자주 착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옷이 화려해지면.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간 다음에 이 심플하고 심심한 것을 팔찌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시계 줄을 다른 색상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해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시계 줄을 매우 쉽게 갈 수 있어서이거든요. 시계 줄을 이렇게 풀면,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쉽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랩을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시계를 정말로 사랑해요. 이거 저는 이제 38mm 짜리인데요. 이렇게 큰 그 다이얼이 제 손목이랑 대비가 되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기다가 작은 시계를 차니까 시계를 차고 있을 때와 큰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여성스러움으로 좀 밸런스가 치우친 느낌이, 다들 한번 차보시더니 이 매력을 바로 아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다 어디서 그런 시계 샀냐 다 물어보시고. 사실 애장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의 토탈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다워질지만 고민을 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는데 정체성을 찾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상하게 10년 넘게 내가 구멍날 때까지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 이런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나만 혼자 좋아하고 있는 노래,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자꾸 모으시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별칭을 만드는 진짜 중요한 이유, 우리가 결정장애 상황이 부딪혔을 때 굉장한 큰 힘을 발휘를 해요. 굉장히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마 걔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했을 거야. 근데 자기 자신한테 별칭을 붙여주면 아마 걔라면 이 많은 옷들 중에서 이거를 입는 게 맞을 거야 라는 게 딱 그려져요. 내가 뭐 입지, 내가 뭘 입어야지 맞지 하고 되게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걔라면 이게 맞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선택해 주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할까, 어울릴까 불안해하면서 옷을 입기보다는 맞아, 걔라면 그 옷을 입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너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모르잖아. 속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태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옷을 입으시면서 행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패션 일러 채율이었습니다.